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LKS의 S를 담당하고 있는 성민섭 변호사입니다. 간단하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내가 혹시 지금 사기당한 건 아닌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사기에 해당하냐 마냐, 오늘은 그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 일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머지 않았는데 임대인 측이 연락이 잘 안 되고 보증금을 제때 안 돌려줄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면은 거기 기한이 나와 있어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다들 2년으로 계약을 하시고 뭐 연장이 되는 경우는 4년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예정되어 있는 계약 기간 종료일이 있잖아요. 그 날로부터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의사 통지 방법은 원래는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전화를 드려도 되고, 문자를 보내도 되고, 카카오톡을 보내도 되고, 뭐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의사 전달할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했는데, 최악의 경우는 소송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 이 계약을 계속 연장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따져보려면 내용 증명을 그래서 보내서 확실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계약 기간을 좀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임대인한테 보냈는데, 임대인이 뭐 별 답도 없고 뭐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돈을 제때 못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나는 이때 새로운 집으로 또 이사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좀 문제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사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셔서 뭐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은 이 보증금을 받아야 다음 집으로 그 돈을 넣어서 이사를 가실 텐데, 임대인 측에서 좀 협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다음 계약이 좀 이행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은 있어요. 물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임대인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나는 이 날짜로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냈고, 다음 계약을 이런 내용으로 체결을 했다. 만약에 임대인 측이 이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내 다음 계약이 만약에 무산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이 책임은 지금의 임대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파기돼서 발생하는 손해는 당신이 부담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내용 증명을 한 번 더 보내시면은 보증금을 빨리 받아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계약기간 종료일에 잘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정말로 그날 못 받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럼 어떤 조치들을 좀 취해야 그 이후라도 돈을 좀 다 받아낼 수 있는가. 많이들 들여보셨을 거예요.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해서 간단하게 임대차 기간 종료하게 되면은 당장 보증금이 안 들어온다? 그럼 난 바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라도 이 대항력이라는 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은 요새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항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대항력이 있어야 내 보증금이 보호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셔서 조치는 잘 취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예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계약서 들고 가시면은 이제 이런 계약으로 이제 전입신고 합니다. 확정일자라고 해서 도장도 이렇게 찍어줘요, 날짜랑 같이. 그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들어가는 그 집에 점유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 물건을 전부 다 빼버리면 점유를 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끝난 이후에라도 물건을 바로 다 빼지는 마시고 일부라도 남겨놓으시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일단 대항력이 그래야 유지가 돼요, 원래는. 근데 내가 만약에 짐을 다 뺐거나 뭐 그런 상황이 와도 내 대항력을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하시는 게 임차권 설정 등기입니다. 일단 임차권 설정 등기 와 같이 또 진행하셔야 되는 게, 일단 소송이 필요해요. 이 다른 임대인의 재산이 있는 거를 알면은 거기에다 하셔도 좋은데, 내가 물론 당연히 임대차 기간을 종료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권리가 있으신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아직 어떤 판결로서 집행권원이라 그러죠. 집행권원을 우리는 아직 가지고 있진 않아요. 보통은 집행권원을 얻으려면은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아야지 집행권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임대인이 알아서 안 주면 결국에는 소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임대인 측에다가 소송도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집행 권한을 얻기 위해서. 일단은 하나는 지급명령 신청이에요. 지급명령 신청은 좀 간소한 절차인데,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고 뭐 왜 이런 돈을 지금 받아야 되는 건지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한 장 정도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직접 쓰시기가 어려우면 어쨌든 법률 전문가 좀 조언을 얻으셔서 지급명령 신청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최근 이제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지급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송달이 돼야 그게 지급명령이 결국 확정이 되는데 송달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 확정을 받으셔서 그럼 판결문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하셔서 집행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뭐 또 다른 재산이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등기부상 뭐 임대인 주소를 뭐 쳐봐도 임대인 본인 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본인 집이고 그 등기부가 깨끗하면 거기다가 이제 경매 신청을 하실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본인이 살고 계신 그 집은 일단 임대인 명의의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보통은 그 집에다가 경매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행 권한까지 확보됐고, 그럼 그 권한을 이용해서 지금 집에다가 그럼 경매 신청을 하시면은 이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이게 그렇게 빨리,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진 않아요. 한 반년에서 한 1년까지도 걸리는 것 같은데,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 집이 현재 뭐 시세, 시가가 얼마인지 감정도 이루어지고 결국에 뭐 최저 낙찰 금액인가요? 그것까지 정해지면은 이제 경매 날짜가 정해지고 그날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뭐 사실 문제되는 경우가 깡통 전세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사람들이 좀 임차인이 있는 어떤 부동산 물건들에 대해서 낙찰 받는 게 조금 이제 꺼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시세도 문제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 보증금을 낙찰 받는 사람들이 다 돌려줘야 되게 돼 있어요. 임대인이 다 못 주고 경매를 통해서도 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보가 안 되면은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들이 나머지 보증금을 다 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경매 진행을 해도 다른 사람이 좀 낙찰받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럴 경우에 결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집을 낙찰 받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셔서 지금 집 시세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본인이 집을 경매받아서 낙찰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결국 이런 경우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결국은 내리셔야 돼요. 일단 기존에 임대인이 있고 이제 새로운 경락인이 발생하잖아요.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은. 그럼 경락 이후에는 그 기존 임대차 그 계약을 보증금 돌려줘야 될 의무 자체를 새로운 이제 경락인이 완전히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의무를 모두 면책된다. 일단 경매 절차 진행하셔가지고 뭐 누군가가 경락을 받아가면은 그래도 보증금을 이제 찾으실 수가 있는데, 뭐 새로운 물론 경매 받으신 분이 돈을 주실 때 얘기지만 보통은 이제 금액을 보시고 시세랑 뭐 이 집의 지금 보증금이랑 뭐 이렇게 비교를 하셔가지고 보증금 플러스 경락 금액까지 계산을 했을 때 현 시세보다 너무 이제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시면은 보통은 이제 경락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이제 임차인 분들이 경락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절차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임차권 설정 등기나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그 다음에 강제경매 신청 뭐 이런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